검찰총장 직무대행이죠. 조남관 대검차장검사가 자기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이죠. 2%에 올렸습니다. 그 입장문 요지로 얘기하면 추미애 장관님 뭐 이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제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뭐 추미애 장관에 대한 여러가지 검찰개혁에 대한 추 장관님의 뭐 의지 이런 거는 본인이 검찰국장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검찰국장을 한 7개월간 했거든요. 검찰국장으로 올 때까지 익히 알아서 잘 알고 있는데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한 발 물러나 달라. 왜냐면 검찰개혁은 검사들과 검찰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식의 얘기를 쭉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개혁 대의를 위해 한 발만 물러나달라. 이러한 방법, 이게 직무정지겠죠. 이러한 방법으로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를 범할 수 있다. 검찰은 모든 평검사와 중간 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제고하여 달라는 충정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 위와 같은 검사들의 건의에 권한대행으로서 침묵만은 할 수 없어 죄송스럽지만 장관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다. 검찰개혁은 2,100여 명의 검사들과 8,000여 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다.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연불이 될 것이다. 그럼 이 조남관 지금 대검차장검사는 뭘 했냐면 2006년부터 8년까지 노무현 정부 후반부죠. 후반부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때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 뭐 이런 걸 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을 했는데,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하는 그 이유, 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죠. 첫 번째, 제가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면 검찰 내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제고해달라고 얘기를 한 검사가 몇 %냐? 평검사의 98%다. 뭐 이런 어디 언론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98%면 다입니다. 다. 몇 사람 빼고 뭐 이성윤, 뭐 심재철, 뭐 이런 사람 몇 사람 빼고 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냐면 2,100여 명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막 2% 정도 이제 평검사가 저는 한 6,700명밖에 평검사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평검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오늘 어디 기사를 보니까 또 뭐 1,700명 정도를 평검사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700명 정도라면 2%면 한 170명이 10%니까 그럼 한 뭐 열리고 한 3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2%. 그걸 빼고서는 거의 전원이 뭐 간부급들도 거의 다 했으니까 대검의 부장들 빼놓고서 거의 전원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직무정지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정말 이 상황에서 총장 직무대행 아니라 뭐 할아버지라도 이 검찰 조직을 추스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앞섰을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 내부 일만 아니고 전직 뭐 검찰 간부들도 성명이 나왔습니다. 법조계 대다수가 아마 본인이 뭐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니까 뭐 충분히 알고 있겠죠. 법조계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을 종합해서 야 이대로는 윤석열 총장을 이제 오늘 법원에서 뭐 결정을 하는데 그 법원 결정도 어찌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설령 여기서 법원 결정에서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고 각하한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 12월 2일 내일 감찰위원회가 열리죠. 감찰위원회에서 저 보나마나 아마 이 직무정지 제고해달라 이런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걸 감찰위원회 건너뛰려고 하려다가 지금 제동 걸린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서도 이제 다시 생각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물론 그거 무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시하고 이제 12월 2일날 징계위원회야 뭐 본인이 위원장이고 본인이 그 회의를 진행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법무부 차관 들어가 있죠. 차관도 뭐 자기가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
자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위촉한 검사, 본인이 임명한 외부 의원들, 징계위원들 이런 사람들이니까 아마 본인 뜻을 그대로 관찰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미애 장관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징계위 결정은 나올 텐데, 뭐 그거는 해임 또는 면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해임 면직에 대한 집행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 뭐 징계위원회 결정이야 뭐 사실상 나와 있는 거, 뭐 우리가 흔히 뭐 답정너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냥 오케이만 해라 뭐 이런 얘기. 이제 인터넷 용어인데 그런 것처럼 나와 있으니까 그건 거의. 그러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철회하느냐 철회하지 않느냐. 자, 이런 부분인데 검찰 내뿐만 아니고 검찰 밖의 법조계에서도 거의 전원이 지금 이 조치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고집을 부리면 이건 그대로 집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담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갑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집행하느냐 집행하지 않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이렇게 한 것은 이 법조계의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글을 올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면 청와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여기에 이거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참 여기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데, 저는 청와대와의 교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와의 교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총장을 아웃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거 최종적인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오늘 아침 리얼미터, 오마이뉴스가 의뢰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거기에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이제 세 사람이 완전히 좀 오차범위로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순위별로 보면 뭐 순위를 매기는 게 좀 우습긴 하지만 이낙연, 그 다음에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돼서 완전히 뭐 20, 19, 19 뭐 이런 식으로 붙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이 사태를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받아들여서 문재인 대통령이 곧바로 그래 총장 해임 이렇게 해버리면 아마 이게 뒤집힐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이제 그때는 총장이 아니죠. 윤석열 전 총장이 아마 1등이 될 것이고, 법원 내 가처분 신청 여전히 진행될 것이고, 행정소송 진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론조사는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 여론조사에서 1위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차피 이제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 되면 야인이 된 겁니다.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야인이 되는 거죠. 이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져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가만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이 정치적 부담을 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판단을 청와대가 내부적으로 한 것 아닌가. 저는 요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뭔가 사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러니까 퇴로를 열어주는 거죠. 추미애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을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지금 이렇게 이 프로세스에 글을 올림으로써 할 가능성 조금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능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사와 법조계 전체적인 의견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라고 간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런 압박, 아무리 본인이 추미애 사단이라 할지라도 그런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보는데, 두 번째 청와대와의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그거는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지금 어디에서도 아마 그런 분석을 내놓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그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짐작이 된다, 그림이 그려진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라고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정보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설령 이거 집행 못하겠다, 응? 이 징계위원회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거 다시 해라 이렇게 할지라도 이 교감서를 아마 부인할 겁니다. 설령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는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이 정치적 부담이 지나치다, 우리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함께 나중에 내일 모레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면직이 결정됐을 때
아마 그 전에 그러면 징계위원회를 철회할 수도 있겠죠. 청와대의 사인을 또 추미애 장관이 받았을 수도 있으니까. 또 그거를 좀 지켜보는데, 만약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면직이 됐을 때 청와대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곧바로 해임해버리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조남관 대검차장 검사의 그 오늘 글이 약간 좀 묘한 구석이 있다, 전 그렇게 보는 거죠. 뭐 윤석열 총장한테 뭐 희망적으로 보려고 해서 그런 건가. 뭐 제가 뭐 윤 총장한테 희망적으로 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객관적으로 저의 기자 경험으로 볼 때 요런 분석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는 조금 더 두고 보죠. 두고 보고. 자, 그러니까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안다고 하면 뭐 제가 점쳐보라는 얘기인데 모르겠으나, 적어도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얘기한 거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맞을 것이다. 검사들의 거의 압도적 다수의 견해, 그 다음에 법조계의 압도적 다수의 견해, 그 견해가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으로 하여금 이런 글을 올리지 않을 수 없도록 압박한 것이다 까지는 거의 맞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청와대와의 교감 부분, 이거는 한번 지켜